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도 윗쌤과 함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드디어 2025학년도 대학라인 상담을 오픈했습니다. 대학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부야다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게 그리고 이제 윗쌤과 굉장히 뜻깊은 지역이죠.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특히나 강원대학교 이번 연도 바뀐 게 너무 많아서 분석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고 그리고 몇 등급이 합격했고 그리고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4등급 대, 5등급 대, 그리고 6등급 대 친구들께서도 한번 깊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라인 설정할 때 반드시 이 영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춘천 캠퍼스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도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자신이 해당하는 전형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시 모집에서 78%를 선발하는 강원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들은 2024학년도의 기회균형 전형은 교과로 선발했었는데요. 올해 2025학년도 기회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류 100%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기회균형 종합에 농어촌 학생이 신설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025학년도의 경우 기회균형 농어촌 서류 100% 전형과 학생부 교과 농어촌 교과 90% 플러스 정성 10% 이렇게 두 개의 농어촌 전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농어촌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학생부 종합의 미래인재 전형 1, 2, 교과 일반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인원수의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은 교과 산출 방식의 변경입니다. 과거에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 1000점에 진로 선택 과목 가산점을 15점 해서 1015점으로 1등급의 올 A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1000점 만점으로 하고요. 1000점에서 9등급으로 나오는 점수들이 900점, ABC로 나오는 것이 100점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전체 평가하고 A를 1등급으로 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전년도는 1015점, 올해는 1000점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미래인재 전형 1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에서 학업 역량 40% 본다고 하고요. 미래인재 2 같은 경우는 면접 비율이 높아지고 진로 역량을 무려 50%나 본다는 것, 이렇게 전형별로 평가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교과 100으로 선발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강원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전형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영수, 탐구 한 과목에서 3개를 봅니다. 2개 아니고요. 3개를 보는데요. 이 3개 영역 중 왼쪽에 있는 점수를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란색으로 된 거 경영학과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영학과는 일반 전형을 지원하면 3개 합 13, 지역인재를 하면은 3개 합 14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화작을 하던 엄매를 하던 확통을 하든 기하를 하던 미적분을 하던 상관없고요. 사탐, 과탐, 직탐 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근데 내가 유형2에 있는 사범대학 중 과학교육학부를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은 3개 합 11, 그리고 지역인재는 12를 받는데 유형2니까 국어 수학은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탐구는 무조건 과탐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학과마다 그리고 유형마다 최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교과 전형의 반영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자, 졸업 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합니다. 인문, 자연, 공학 상관없이 국수, 영, 사과, 한국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등급에 나오는 건 90% 반영, ABC로 나오는 건 10% 반영이고요. A는 1등급, B는 2등급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년치를 비교하기 전에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교과의 수능 최저가 다른지 같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다르다면 입결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요. 제가 하나씩 비교해 보니까 인문자연공학 거의 비슷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범대학교 수능 최저가 이렇게 좀 높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범대를 가고 싶은데 사범대 수능 최저는 못 맞출 것 같은 친구들이 보통 많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강원대학교는 교직이수가 되는 학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전형 결과랑 2024학년도 전형 결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결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숫자가 조금 작아서 죄송은 합니다만 2023학년도 거랑 2024학년도랑 같이 놓고 보셔야 어머님들께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간호학과는 2023학년도에 인문, 자연으로 나눠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통합 선발했습니다. 경쟁률 인문 50대 1로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그 결과 평균 2.33등급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높은 입결을 보이고 그 다음 년에는 경쟁률이 6.72대 1로 많이 하락했고요. 그 결과 2.96이라는 입결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원자 168명 중 최저 충족 인원은 63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중에 예비를 28까지 돌았다는 건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 63명 중 53명이 합격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양상을 보인 이유는 일반 전형 간호학의 경우 3합 10을 맞춰야 하는데 그것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결이 내려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저가 높은 사범대학교 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학과에 비해 입결이 높습니다. 교육학은 3.07, 국어교육과는 2.48, 역사교육과는 2.18, 윤리교육과 2.09입니다. 최저 등급도 평균과 0.3등급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24학년도에는 3.78, 3.26, 4.42, 4.82가 평균입니다. 이거는 학종 성적이 아니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최저 등급은 더 낮습니다. 5.57, 4.63, 6.05, 6.85 등급입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고 눈치 싸움에 이긴다면 6점대 등급도 국립대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작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라인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6대1에서 8대1 정도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강원대가 가정교육과 22대1, 반도체 15대1, 수학과 14대1, AI 융합학과 27대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4개 학과의 공통점은 2024학년도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었다는 점입니다. 내년의 경우 강원대 교과 입결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와 비슷한 경쟁률, 입결, 모습 보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리 국립대라지만 최저 3합을 맞추는 것을 내신 3등급, 4등급대 일반고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 입결도 올해 입결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지역 고교 졸업생만 지원 가능한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가 일반 전형보다 한 등급이 낮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쉬운 전형이 아닙니다. 지역균형 전형이라 해서 내신 등급이 더 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원대학교 교과는 수능 최저가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한 등급 더 낮은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 입결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과들이 일반 전형보다 입결이 낮으나 인기 학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 경영, 경제, 건축, 사범대 등 수능 최저가 높은 사범과 간호학과는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 입결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사범이나 간호를 준비하고 수능 최저를 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3합 10, 11 정도가 나온다면 저는 일반 전형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학과들을 준비하신다면 지역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의 경우 인원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2024학년도 가정교육과 사회학과 등 2명, 생태조경, 분자생명, 생명건강 등 4명만 선발하는 학과들은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작년 입결과 올해 입결을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게는 0.5등급 이상 전년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경쟁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지원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분자생명, 의생명 등 5등급 대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가 입학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올해 강원대학교 교과는 5등급 대학생들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경쟁률을 분석해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이렇게 낮아진다면 학생부 종합 역시 입결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전형 1은 서류 100%로 일반 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간호대, 수의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반영 비율은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30%입니다. 미래인재 전형 2는 1단계 4배수가 원칙이나 6명 이상인 경우는 3배수만 선발하고 2단계선 면접의 40%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이번에 말이 많았던 의대 증원의 결과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춘천 캠퍼스에서 20명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3배수, 2단계 면접 40% 보는데요. 면접은 MMI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3합 7로 보편적인 수능 최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는 따로 영상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학교에서 원하는 요구 조건이 명확하므로 이러한 역량과 이러한 추천 도서는 반드시 생기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약학이라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의대라면 의대만 준비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시는 지역보건 의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우리가 생기부에 넣으셔야지만이 여기 나와 있는 춘천 캠퍼스 의예과 20명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1, 2는 평가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부터 요약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내가 어디가 더 잘 맞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역량입니다. 성적이 오르고 있다. 생기부에 책도 많다. 책 읽고 탐구도 많다면 미래인재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진로 역량입니다. 선택 과목 이수 정확하게 했다. 그리고 과목 성적도 좋다. 그리고 전공 탐구 활동도 많다면 여기 나와 있는 미래인재 2. 공동체 역량입니다. 멘토멘티도 했고요. 리더십도 했고요. 갈등 해결, 토론, 친구들과 한 활동이 많다면 미래인재 1을 쓰셔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난 다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말한 이 다가 자기 이야기다? 이러면 강원대보다 윗대학 쓰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입결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그 전에 학생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원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학생은 어쩌면 생활기록부 준비가 미흡하거나 잘 안 된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를 조금이라도 준비한다면 국립대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아래의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 성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특에는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생기부를 작성해 주세요. 이제 6월, 7월이 되면 학교에서 생기부 써오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동기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생기부에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신 성적을 한 등급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세특을 꾸려 나가다 보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적이 안 되니까 포기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단순히 대학을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성취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100%인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간호학 평균 2.86으로 최저를 넘긴 학생들이 평균입니다. 건축학 5년제 역시 건축기사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높은 경쟁률과 인기도가 합쳐져서 3등급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문화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24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입결은 그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학과들의 경우 대부분 4등급에서 5등급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수의학과입니다. 4명 선발에 수능 최저 충족 55명, 후보 3명, 총 7명이 선발되었는데 평균이 1.56이고 최저가 1.74라고 한다면 한 1.4등급 때부터 1.7등급 대 학생들까지 다양하게 선발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AI 융합학과 역시 경쟁률은 높으나 그에 반해 입결이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전공 같은 경우 이렇게 인문계열의 경쟁률도 무난한데 매우 촘촘하게 입결이 박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학과들 역시 보편적으로 내신 등급 4등급대에서 5등급대 사이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전형 2입니다. 이는 면접을 보는 전형인데요. 미래인재 전형 1보다 경쟁률이 조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합격자 평균 등급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래인재 전형 2 역시 영상문화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32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에 반해 입결은 높지 않은 편이고요. 여기서도 역시 간호학과와 건축학과 5년제가 가장 내신 등급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인재 1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경쟁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사범대 입결도 확인이 가능한데 평균 2등급대 정도 후반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변해도 취업과 연결된 사범대, 간호, 건축의 경우 여전히 입결이 높은 것을 2개 전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대가 평균 1.31, 의대가 평균이 1.83이고 최저등급 3.14입니다. 아마 최저등급 또한 일반고가 아닐 확률이 높겠죠. 그 외 내신 성적은 4등급에서 5등급 대학생들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결론입니다. 보편적인 학과는 4등급에서 5등급 대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 사범대, 간호, 건축의 경우 2등급 중후반부터 3등급 때까지 합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의예, 수의예, 약학에서 말씀드렸듯 학과 역량과 추천책을 반드시 생기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학 사정관과 면접관들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미래인재 1과 미래인재 2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형이 더 맞는지 생각하고 더 잘 맞는 학과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원수를 적게 선발하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매년 경쟁률, 충원율에 따라 입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상과 분석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등급부터 6등급까지 다양하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준비해도 합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우리 학생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대학 라인 상담이 오픈되었습니다. 대학 라인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야대 입시 컨설팅의 이우승 대표와 윗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강원대학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